KTN 오늘의 주인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한 번에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또다시 단행했습니다. 북한이 분단 후 사상 처음으로 남쪽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를 향해 상당량 포탄을 제공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귀네 카운티 상공회의소가 1일 게스트하우스 컨벤션에서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12개 상공회의소를 초청 네트워크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또다시 단행했습니다. 이번이 연속 네 번째인데 경기 침체 우려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기대했던 기업들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1월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고 금리를 또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는데 6월과 7월, 8월 회의에 이어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경기 침체 우려에도 금리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린 데에는 전년 동월 대비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8.2%로 또다시 예상치를 넘어서는 등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를 기록하면서 3월 이후 7개월 동안 8%를 웃돌았습니다. 백악관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이 노동자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경제라고 답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며 그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백악관이 이 같은 주장을 한 데는 오는 8일 예정된 중간선거의 최대 현안인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4%대가 됐습니다. 특히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면서 각국 통화당국의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북한이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사사건건 맞불을 놓으며 한반도에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북한이 분단 후 사상 처음 남쪽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합니다. 남북 간 강대강 군사적 대치로 한반도의 긴장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과 이북으로 미사일을 주고받으며 9.19 남북 군사 합의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198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0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동해 또는 서해상으로 날아갔고 남쪽을 대놓고 겨냥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2010년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12년 만에 남한 측 영토를 직접 겨눴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상당량 포탄을 제공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동맹국들과 함께 유엔에서 추가 책임을 묻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상당한 양의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일 북한이 중동 또는 아프리카 국가를 통해 러시아에 상당한 양의 포탄을 은닉해 제공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러시아에 전달됐는지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이 같은 태도가 계속된다면 동맹국들과 함께 유엔에서 추가 책임을 묻는 조치가 가능한지 논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북한에서는 지난 시기에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에 대해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논의하고 싶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며
중국이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중국이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환영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에 대화의 통로를 열어둔다면서도 군사적 대비태세를 높이겠다는 위협도 동시에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유엔에서 추가 제재 입장을 밝혔지만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KT 뉴스 김상은입니다. 귀네 카운티 상공회의소가 이를 게스트하우스 컨벤션에서 2022 멀티 챔버 믹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12개 상공회의소가 참가해 상호 교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네 카운티 상공회의소의 닉 마시노 회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We're so excited. The Gwinnett Chamber of Commerce and over a dozen bilateral international chambers came together for a multi-chamber mixer here at the Gas South District. We had over 400 people. We're so proud of the turnout. People had international cuisine. There was a lot of networking, all kinds of cultural entertainment. It's been really a fantastic evening. 마시노 회장은 귀네 카운티는 전국에서 5번째로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 열리는 다민족 상공회의소 행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의 박청희 수석 부회장과 이정원 고문 변호사 등은 타민족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에게 한인 사회와 애틀랜타 조지아 한상의 활동 등을 소개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벤처기업협회는 1일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한국 벤처기업의 미주 진출 지원과 우호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처기업협회와 미주총회는 벤처기업의 미주 진출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한국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벤처기업협회는 내년 10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최될 첫 해외 세계 한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좋은 영화 페스티벌이 11월 한 달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열립니다. 주최 측은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좋은 영화 페스티벌을 통해 4편의 영화가 상영된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영화는 러브 스토리와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미션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모두 4편입니다. 이번 영화들은 11월 한 달 동안 각각 매주 일요일 6시 카페 로뎀에서 상영됩니다. 카페 로뎀의 최진묵 대표는 좋은 영화들이 미국 극장에서 상영되지만 시간 제약이나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접하기 힘든 이민 생활이라고 소개한 뒤 이를 감안해 활력소와 추억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좋은 영화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송 후원 회장은 영화를 감상하며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며 동포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최진목 대표는 좋은 영화 페스티벌은 무료 입장이며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팝콘과 음료수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상영되는 영화들은 한글 자막이 제공됩니다.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지상 400km 우주에 도착한 멍텐은 중국 독자 우주정거장 탱궁의 본체격인 테너와 성공적으로 결합했습니다. 중국 우주정거장 탱궁은 테너의 2개의 실험실 모듈 원텐과 멍텐을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중국은 화물우주선과 유인우주선을 추가로 발사해 올해 안에 우주정거장을 건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주도로 유일하게 운영되어 온 국제우주정거장이 사실상 기대 수명을 다한 가운데 중국은 독자 우주정거장 탱궁을 모든 유엔 회원국과 공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명 경영 전문 대학원 즉 MBA 과정에 잇따라 온라인 코스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은 내년부터 파트타임과 최고 경영자 과정 수강생을 위한 온라인 코스를 개설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코스를 선택한 학생들은 6주간 대면 수업을 포함해 22개월간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와튼스쿨은 내년에는 50에서 70명 수준에서 온라인 코스 수강생을 선발한 뒤 향후 90명대로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코스 신설에 대해 기존 대면 수업으로 학위를 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올해 정치 광고가 지난 선거 기간과 비교해 현저히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대선 선거 당시만 해도 민주당은 광고 예산의 75%가량을 페이스북에 쏟아부었는데 이번에는 절반 정도만 페이스북에 지출하고 나머지를 다른 플랫폼에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정치계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줄인 데에는 페이스북의 광고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페이스북도 특정 주제에 대한 세부적 맞춤 광고 옵션을 없애면서 그 효과가 더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